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보여줄게요. 무슨 장면인지 알겠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은이 3살 때 횟집. 고은이가 손에 든 새우의 눈을 보고 놀라 새우를 던진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린다. 뷔페. 고은이가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양손으로 잡고 들이마신다. 이제 조금 알 것 같나요? 실제 장면은 이렇습니다. 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화면 해설 작가. 오늘 저 삐삐개가 화면 해설 작가이자 이 책의 저자인 이진희 작가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찐이찐이 이진희 작가님 집이고요. 우리 작가님도 저처럼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기서 이렇게 내성적인 인터뷰로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작가님을 불러볼게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그냥 자기소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진흥원 소속인 화면 해설 작가 이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제가 지인들 20명에게 20명 화면 해설이 뭐인 것 같아? 화면 해설 작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보면 짠! 화면에 나오는 상황, 이미지, 인물의 행동 등을 말로 설명해주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생생하게 그려지듯 전달하는 사람. 녹화된 화면 영상에 자막을 넣어 설명해주는 사람.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본인만의 색깔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기타 등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면과 설명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고 네네. 어느 정도는 약간 걸리는 표현도 있고 이러기는 합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화면 해설이란 무엇이고 화면 해설 작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우선 화면 해설이란 말 그대로 영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시각적인 정보를 설명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송출은 사실은 음성으로 전해지잖아요. 네네. 시각을 청각으로 전환하는 작업 그 가운데에서 화면 해설 작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쓰지만 이게 음성으로 전환돼서 나가기 때문에 네네. 작가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네. 상호가 있는 화면 해설 대본을 쓰는 게 이제 화면 해설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시각을 청각으로 바꾸는 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번역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실은 영상 분석가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영상 분석가. 예, 영상을 꼼꼼히 분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자막이 이게 말자막뿐 아니라 스산한 바람소리, 경쾌한 음악 이런처럼 그런 자막이 좀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자막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화면 해설 작가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게 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좀 쉽지 않아요. 그건 바로 자막이죠. 그런 자막은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고 자막은 화면을 읽는 게 아니라 소리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도 자막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인들을 만나면 수도 없이 그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가 하는 일이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이거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다가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거야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결론을 내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만나면 너 자막 쓰는 건 잘 하고 있어? 그치. 아, 시각 장애인이 어떻게 자막을 읽냐고 그러니까 맞아. 화를 내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감 되게 맛있다 작가님. 많이 드세요. 이게 더 감 있습니다. 엄청 맛있어. 직접 말린 거예요? 아니죠. 아 사실이구나. 샀습니다. 아, 예전에 저도 이런 거 말리기도 하고 말리는 것도 잘하고 뭐 겨울 되면 청 만들고 막 이랬는데 화면에서 약간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시간이 없어요. 이 감을 말릴 시간이 없어요. 감을 사는 것도 지금 정답에서 감을 사신 거잖아. 시간을 쪼개서. 아, 그래서 정말 응. 집 밖에 나가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그렇죠. 예, 그런 일이에요. 저희. 질문 2. 아 그러면 화면 해설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방송법에 의해서 의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고요. 네네네. 이 지상파는 지금 뭐 10%, 아, 그리고 종편도 제가 알기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케이블이 5%, 뭐 이런 퍼센테이지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너무 작다.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헌시연에서 화면에서 방송을 이제 20년이 넘게 해왔는데 네. 이거를 조금 안타깝고 좀 씁쓸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영향으로 네네. 화면 해설이 이제서야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화면 해설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사실은 20년이 이제 저희가 도입된 지 네네. 20년이 넘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넷플릭스는 본사가 있는 아마 미국의 방송법 이런 거에 네네. 따라서 화면 해설 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외까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저희한테 뭐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죠. 그쵸. 예. 근데 심지어 콘텐츠를 오픈할 때 화면 해설을 동시에 오픈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 가장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저희 지상파는 화면 해설 뭐 10%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대부분 재방송에서 지금 그쵸. 화면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본방에서 그걸 무슨 같이 즐기지 못했던 시각장애인분들이 나중에서야 재방을 보고서 이를테면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사람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아직 없는 거예요. 이게 재방이 나올 때까지 그쵸. 재방이 나와서 화면 해설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네네네. 이런 좀 약간 좀 뭔가 불공정한 뭐 네네네. 하여튼 저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네. 짤을 본대요. 아. 짤로 해서 왜 사람들 중에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검색해서 그렇게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못 시각장애인들이. 기다리니까. 그렇죠. 내용 모르니까. 너무 네네. 안타까워요. 요즘 우선 이 화면 해설 방송을 사실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뭐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네. 전부 다 방송사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현재 뭐 아침 드라마, 일일 드라마 빼고는 네. 대부분의 지상파 드라마들은 화면 해설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네. 지상파 쪽은 다큐, 교양 이런 쪽이 좀 많은 편이고 종편 뭐 JTBC나 네네네. 채널 A 뭐 MBN 이런 쪽은 네. 조금 예능이 좀 많아요. 아, 예. 그러면 만약에 어떤 시각장애인 분이 이거 화면 해설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주나요? 해줄지는 그것도 정말 방송사의 권한이라서 아, 모르지만 하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하죠. 아무래도 네네네.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만큼 원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들도 편성을 하고 화면 해설 제작 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럴 때 아무래도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우려되는 점은 그래 오케이 해주겠어. 음. 그런데 인기 없는 걸 하나를 자를까 봐. 왜냐면 10%니까 맞아요. 뭐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네네. 이게 뭐 1년치의 그 분량이 자기네들이 나가야 되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연말 되면 네. 자기는 그걸 채운 거예요. 10%를 채웠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화면 해설 버전은 이제 내내 송출하던 화면 해설 버전은 이제 아래 버리는 거죠. 그죠. 나 실적 처음이다. 네, 그런 거죠. 그런 좀 얄미운 행동들을 되게 네네네. 많이 하고 드라마를 뭐 13579회로 네. 제작을 한다던가. 뭐 홀짝이야? 네. 홀수 방송이야? 홀수 드라마? 야광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최근까지도 벌어지는 일인데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슨 마지막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이면 마지막 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결승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승인데. 결승만 빼고 네, 결승 네. 전까지는 화면 해설 버전 계속 제작을 하다가 네네네. 결승에서는 그냥 그거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모든 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상황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10%에서 20%, 30%, 50% 이런 식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되게 안타깝습니다. 늘린 그 퍼센테이지도 늘어나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동시 그 네네네. 동방에서 화면 해설을 감상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네. 이게 되게 필수인데 우리가 무슨 뭐 국어라든지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뭔가 약간 그러니까 시혜적인 시선으로 그쵸. 내가 해줄게.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질문 3. 화면 해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을 하나요? 네. 이게 우선은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그 미디어진흥원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 미디어진흥원이 이제 방송사나 뭐 저희가 그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미술관도 하고 박물관 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데와 계약을 거쳐서 의뢰를 받고요. 아. 이거를 이제 작가가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는 작가가 있는데 네네. 그 작가의 뭐 능력, 뭐 네네. 그다음에 선호도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뭐 제작 일정을 다 고려해가지고 네네네. 작가들한테 개별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작가들 받아서 네. 그럼 영상을 먼저 받아서 그쵸.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영화나 뭐 드라마라면 시나리오, 대본 이런 걸 받고 다큐멘터리도 이제 구성 대본이나 내레이션 대본을 받고 예능은 많이들 알다시피 이게 촬영할 때 쓰는 그런 구성 대본은 이게 뭐 말이 입혀져 있지 않는 대본이기 때문에 결과물하고 예정할 수 없는 대본이라서 우리한테는 사실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능은 영상만 받아가지고 멘트를 텍스트로 추출해야 하는 그런 AI 그쵸.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본 위에 그 말 대본 위에 저희가 그 사이사이 시간 뭐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 정말 틈을 네네네. 뒤집고 들어가서 화면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거를 일일이 저희가 받아쳤습니다. 그쵸. 100분짜리 영화나 시나리오나 대사 리스트도 제공을 하지 않아서 그거를 다 받아서 쳤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완전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은 뭐 그에 비하면 굉장히 수월하다. 그리고 저희 전목사도요. 예. 라떼는 아연발에 찍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전자책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일일이 다 찍는 줄 알아요. 컴퓨터로 하는데. 질문 4. 화면 해설 작업 시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점자 도서를 만들 땐 시각장애인이 책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접목하자.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하지만 말이 쉽지. 너무 목이 막혔어. 목이 막혔어. 나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내가 이거를 10년 넘게 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맨날 그 자괴감도 들고. 우리 작가님은 어떠신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되게 이 일이 어쩔 수 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없는 사람이면 조금 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잘 하지 못하면 시각장애인들의 즐거움을 하나 뭔가 뺏었다는 생각이 들고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그 키워드라고 말을 하면 저는 뭐 정확하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는 조금 재미있게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일의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비시각장애인분들 요즘은 화면에서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방송 접근성에 취약한 분들이 이제 모든 분들이 화면에서 이용자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 콘텐츠를 봤을 때 소외받지 않고 동등하게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게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글쓰기, 전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뭔가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써야 되고 또 뭔가 같은 문장 패턴이나 잦은 접속사를 사용한다거나 뭐 같은 단어 반복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피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재미있게 이 키워드가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저 자신이 일을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1부였습니다. 우리 2부에서 만나요.